초기에는 굉장히 후한 제도로, 좋은 제도로 시작이 됐는데 너무 후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어요. 걷는 거는 별게 없는데 주는 건 많으니까 2025년도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내라고 분명히 날라왔는데 안 내고 연체하고 개겨버렸어. 이런 기간은 안 돼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식토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여러분이 연금에 대해서 노후를 설계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 박사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벌써 생긴 지가 37년이 됐죠.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후한 제도로, 좋은 제도로 시작이 됐는데 너무 후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어요. 걷는 거는 별게 없는데 주는 건 많으니까 점점 이렇게 적자가 나겠죠. 그래서 2055년에 기금 고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다가는 이제 기금이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많은 개혁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런저런 사유로 좀 미뤄지고 이랬다가 드디어 올해 2025년도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또 발표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 일단 뭐 아시다시피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금이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좋았지만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까지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래서 지난 18년 동안 변함없이 9%의 보험료를 내왔는데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내셔야 될 보험료가 소득의 9%.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번다. 그러면 한 달에 9만 원 보험료를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는 거를 적게 내면 기금 고갈이 빨라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내라. 그래서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는데요. 1년에 0.5%포인트씩 올라서 내년에 9.5%, 후년에는 10%, 그다음에 후후년은 10.5% 이렇게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2033년에 13%까지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지금 9%인 것이 8년 후에 13%로 오르니까 거의 1.5배 오르는 거죠. 지금 한 달에 30만 원 내시는 분들은 8년 후에는 45만 원. 소득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1.5배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점 부담이 커지겠죠? 자, 근데 내는 건 더 내는 게 좋아요. 근데 내는 만큼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연금 받는 액수를 결정하는 게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이 소득 대체율도 내년부터 변경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많이 내고 적게 받고로 가야 기금이 고갈이 좀 안정되겠죠. 그런데 원래는 그래서 더 보험료 많이 내고 받는 건 더 줄이자 이런 안들이 있었는데 실제 국민연금 개혁하는 과정에서 야, 더 내라고 했는데 받는 걸 더 줄여버리면 이거 진짜 열받는 거 아니냐. 특히 뭐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많이 받는데 앞으로 내야 될 젊은이들은 뭐가 되냐. 그래가지고 그 젊은층을 달래기 위해서 받는 금액, 소득 대체율은 줄이지 않고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1.5%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3%로 약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료율은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연금 받는 금액은 살짝 올리고 43% 그대로 쭉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간은 올라가지만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 202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 국민연금 보험료 내시는 게 약간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더 이제 다양한 개혁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개혁안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들으시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보험료 더 올려서 내라. 그다음에 받는 거 조금 그냥 많이 받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다 보험료 더 내라. 받는 건 그대로 받아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거에 내온 사람들, 이미 납부를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납입을 완료했거나 납부를 다 한 사람들, 과거에 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다 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미 연금 받으신 분들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야 될 젊은이들에게 더 내라?
너희들이 그냥 내는 거는 뭐 적정 수준에서 받아라.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국민연금 개혁안에 이번에 빠졌는데 진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뭐냐면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연금액을 깎는 겁니다. 그죠? 네. 이거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젊은 이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열심히 내가지고 연금 받고 있는데 이걸 왜 깎냐. 이런 반론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연금을 받거나 조만간 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액을 깎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바로 뭐냐면 이제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 일정한 경제 성장이라든가 저출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리는 걸 좀 덜 올리거나 아니면 조금 깎자 이런 걸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 자동 조정 장치가 시행이 되면 지금 연금 받으신 분들도 다 연금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더 늘지는 않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까지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것도 조만간 시행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기금 고갈이 조금 더 늦어지고 연금 제도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도 바뀐다는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네, 지금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제도로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세율을 고정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좀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제도가 이제 크레딧 제도입니다. 크레딧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는 뭐냐면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연금액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연금액은 올라가겠죠. 일단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이 중에서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이 대폭 바뀝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바뀌냐?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인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온 기간 중에서 6개월을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연금 탈 때 내가 가입 기간이 예를 들면 100개월이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106개월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연금액을 좀 더 늘려주는 제도가 군복무 크레딧이죠. 2008년 이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2008년 이후에 갔다 오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현행까지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군대를 몇 달 갔는지 아시죠? 저 군대 갈 때는 거의 26개월, 30개월씩 갔는데 지금은 군대 18개월만 갑니다. 어쨌든 군대는 18개월 갔다 오는데 왜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만 인정해 주느냐. 불만이 많잖아요. 갔다 온 걸 다 인정해 주든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6개월의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군복무 크레딧이 12개월로 늘어나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많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법안이 확정된 게 올 4월이에요. 공포까지 됐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사이에 몇 달 지났잖아요. 또 불만들이 생긴 겁니다. 법은 확정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군대 18개월인데 해줄 거면 18개월 다 해주지 뭘 12개월만 해주냐. 그래가지고 또 지금 개정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주는 거 그냥 18개월 인정해주자. 그런데 이 법안은 발의는 돼 있고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통과가 올 하반기까지 된다면 18개월로 되겠지만 아니라면 그냥 12개월만 인정받으시게 됩니다. 이게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자, 군복무 크레딧은 누가 대상이죠? 남자만 해당이 돼요. 남자만. 남자가 군대 가니까. 여자가 군대 가는 거 보셨어요? 여자는 군대 안 갑니다. 여자가 군대 가는 건 군인, 직업군인으로 가는 거죠. 직업군인은 군인연금이고 일반 사병으로 여자가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사병에 대한 군복무 크레딧 혜택은 남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불공평하잖아. 그리고 여자들은 왜 혜택이 없어? 그래서 국가가 추진한 제도가 바로 출산 크레딧이에요.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 둘째부터, 첫째는 안 되고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해가지고 넷째 18개월, 다섯째 18개월 쭉쭉 나가는데 최대 50개월 한도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출산 크레딧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개정됩니다.
아니 뭐 첫째는 자식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게 첫째도 인정해 줍니다. 이제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넷째 18개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50개월 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됩니다. 무제한. 그러니까 자식을 한 10명 나면 그냥 한 180개월 인정받는 거예요. 국민연금 안 내도 돼 그냥. 네, 자식만 10명 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산도 좀 자녀를 많이 낳도록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뭐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고 자녀를 또 많이 낳는 거는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 크레딧 관련해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군복무 크레딧은 누구한테만 해당된다? 군대 갔다 온 남자에게만 해당된다. 출산은 출산한 여성에게 해당된다? 아닙니다. 출산은 남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쵸. 아이를 그 가정에서 낳지 않습니까? 그럼 출산 크레딧이 30개월이 생겼어요. 이 30개월 남자가 쓸 수도 있고 여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부부가 반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출산은 여성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에게 주는 것이 뭐 더 일반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부가 같이 한 거니까 남녀가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걸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제도죠. 왜냐하면 과거에 못 낸 걸 나중에 추후에 낼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추가납부가 아니고 추후납부예요. 추가납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가 더 내는 게 추가납부잖아요. 국민연금은 추가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더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추후납부 제도가 있어요. 과거에 못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개인 자산, 뭐 개인 연금, 뭐 개인 금융상품 중에 과거에 내가 못 냈는데 그걸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9만 원, 10만 원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만 원, 2만 원 할 때 내가 그때 못 샀으니까 지금 만 원, 2만 원 과거 걸 살 수 있게 해달라. 가능합니까? 안 되죠. 개인 금융상품은 낙장, 불입. 나가면 끝이에요. 네. 안 냈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이상한 제도가 있는데 추후납부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못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저런 사유로 뭐 내가 뭐 직장을 옮겼다든가 뭐 실직을 했다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뭐 육아를 하느라고 쉬었다든가 이래서 과거에 국민연금을 못 내셨던 기간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시면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이 나옵니다. 그 가능 기간을 오늘 바로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을 낼 수 있는 것이지 과거에 안 내고 개겼던 기간은 안 됩니다. 내라고 분명히 날라왔는데 안 내고 연체하고 개겨버렸어. 이런 기간은 안 돼요. 그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냈던 기간, 이런 기간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팁 하나 드립니다. 추후 납부 하실 거면 오래 하셔야 됩니다. 오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난 18년 동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뭐 10년 전에 하나, 5년 전에 하나, 뭐 올해 하나 사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죠? 뭐 추후 납부할 돈으로 내가 딴 거를 불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먼저 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못 냈던 걸 이번에 한 번에 내야 되는데 이 한 번에 내야 되는 전체 금액이 올해 하는 것과 내년에 하는 것과 후년에 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더 많은 금액을 낸다고 해서 연금액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내는 돈만 올라갑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추후 납부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하셔야 된다. 추후납부는 누구에게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추후 납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이 뭐 한 30개월을 못 냈다. 그죠? 그걸 이제 와서 추후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추후 납부 얼마를 하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내가 과거에 못 냈던 돈이 있는데 그때 못 냈던 게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뭐 30개월 동안 한 300만 원 못 냈다. 그걸 지금 와서 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 납부는 과거에 못 냈던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내시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냈던 기간만 갖고 오는 겁니다.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이 30개월이었다면 그때 못 냈던 금액이 얼마인지는 상관없고요. 30개월 기간만 갖고 오고
곱하기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그래서 이번 달은 내가 만약에 20만 원 내고 있다. 20만 원 곱하기 30개월 600만 원을 추후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후 납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추후 납부를 할 때 신청을 하셔가지고 바로 내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분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1,000만 원 되는데 이거 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신청은 1,000만 원 다 하시고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눠서 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정도 추후 납부를 하시게 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를 추후 납부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10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1,000만 원 추후 납부하고 10만 원 연금액이 올라간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일시불로 내고 65세부터 매달 10만 원씩 평생 받는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짱구를 굴려보십시오. 잘 봐요. 1,000만 원 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연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 받고요. 8년 받으면 원금 다 받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8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65세부터 8년만 받으면 원금 다 받으시고요. 그 이후로부터 8년 더 사시면 원금의 2배를 받고요. 또 8년 더 받으면 원금의 3배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65세부터 한 100세까지 살아버린다. 그러면 거의 원금의 4, 5배를 받습니다. 그죠? 대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추후 납부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꼭 한번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조건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금액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늦어도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